와, 오, 와, 진짜 멋지다. 와, 대박. 세상에나. 오, 이야, 저 포스감이 장난 아니야. 오. 안녕하세요. 저는 홍씨입니다.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가 뉴욕 오토쇼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발 빠르신 분들은 벌써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던데요. 이 홍씨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저희 홍시카에서도 미국 뉴욕에 특파원을 파견해서 촬영해 왔습니다. 이 뉴욕 오토쇼가 뉴욕 맨하탄에서 해서 금요일 밤에 트래픽잼이 무려 1시간이었대요. 방금 찍어온 따끈따끈한 실물 영상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촬영은 일반인 공개가 시작된 15일 저녁에 촬영이 되었습니다. 원래 주말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료량이 너무 많아서 다운받는 데만 10시간 정도 걸렸어요. 우선 일반인 공개 첫날이라서 그런지 어수선한 감도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느낌은 유출 사진과 동일한데 확실히 조명이 좋아서 그런지 진짜 멋있네요. 역시 실물로 보니까 기존 모델보다 더 각지고 남성미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막 우락부락한 게 북미에서도 인기가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팰리세이드는 북미에서는 사실 미드 사이즈 포지션이라서 사이드상으로는 조금 밀릴 것 같습니다. 미국에선 역시 천조국 스케일 풀사이즈 SUV가 인기라는데요. 풀사이즈랑 자웅을 제대로 겨루려면은 아무래도 이런 디자인적인 사이즈보다 아예 덩치를 키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는 풀체인지 때 시도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번 세대를 끝으로 팰리가 단종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팰리 후속을 아이오닉 7으로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내연기관은 끝내고 전기차로 간다는 것은 믿을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바톤 터치에서 텔룰라이드와 투트랙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텔룰라이드는 조금 순둥순둥하게 생겼으니까 젊은 층에게 잘 먹힐 것 같습니다. 텔룰라이드나 산타크루즈 같은 다른 차들 영상은 다음번에 뉴욕 오토쇼 둘러보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특파원이 보내준 영상을 확인해보니 이전 영상에서 3개로 알려졌던 트림이 5개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북미 시장용이니까 참고해주세요. 오프로드 트림인 XRT를 제외하면 기존 내수용의 옵션 구성이 좋았던 만큼 이번에도 내수용은 아마 3가지 트림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는 초창기에 만들어진 자료다 보니까 이후에 더 디벨롭이 된 것 같습니다. 팰리세이드가 출시된 지 약 4년이 지난 만큼 좀 질리만 할 때 이렇게 페리가 된 게 이미지 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쿠페 때처럼 이 구형을 신형 외장으로 개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제부터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적용된 파라메트릭 실드 그릴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범퍼 하단부와 쭉 이어지면서 중후한 이미지인데요. 앞모습에서는 확실히 풀사이즈 SUV 느낌이 납니다. 제가 예상했던 라이팅 그릴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주강 주행등 옆 이 2칸에 방향 지시등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2칸 정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하긴 이런 라이트는 많아지면은 조금 가벼워 보이죠? 아무튼 전면 포스감은 더욱 부담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처음 사진으로 봤을 때는 크롬이 조금 과도한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빛을 받으니까 예쁘긴 하네요. 왜 크롬을 사용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면은 외장 컬러를 블루나 블랙으로 가면은 진짜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측면은 역시나 풀 체인지가 아닌 만큼 특별하게 바뀐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 모델에서 이미 각을 좀 잡아둬서 그런지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도 잘 버무려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전 모델보다 옆 라인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대망의 후면부입니다. 이 후진등이 뒷범퍼 중앙으로 갈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2개로 나뉘어졌습니다. 균형감이 잘 잡혔어요. 여기에 히든라이트 기술이 적용된 메탈 장식 라이트가 존재감을 뿜뿜 뿜어내고 있습니다. 기존 모델에서는 가로로 뉘어있는 타입이었는데 이번 폐리되면서 세로로 세워졌습니다. 이게 막 빨래판 같다는 여론이 조금 있었었죠. 이거는 아직 낯설어서 그런지 기존 가로 패턴이 조금 더 눈에 익긴 합니다. 뒷범퍼 하단의 리플렉터도 길게 빼놨습니다. 이 부분도 전면에서 보여준 풀사이즈 느낌을 되짚어준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마주보고 올 때나 뒤에서 따라갈 때는 더더욱 큰 차처럼 보일 것 같아요. 확실히 후면에도 크롬을 많이 썼습니다. 이 크롬이 도드라지게 보이려면은 차체와 같은 색상을 쓰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 머플러도 기존 삼각형을 옆으로 기울여 놓은 타입에서 사각형 머플러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이 기존 팰리세이드 오너분들이 변경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쿼드 머플러가 아닌 점이 조금은 아쉽네요. 이런저런 포인트들이 확실히 풀사이즈 SUV를 겨냥한 변화 같아 보이고, 특히 후면부 상단에 위치한 하이마운트 스탑 램프도 거의 끝에서 끝까지 늘려놓은 게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리어 와이퍼는 투싼처럼 스포일러에 숨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 실내는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언뜻 보면은 더 뉴 그랜저 IG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클러스터 화면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픽이 요즘 현대차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비 모니터의 크기가 12.3인치로 커지면서 베젤은 축소됐습니다. 근데 이 베젤은 요즘 차에 비하면은 그래도 두꺼운 것 같아요. 그리고 견인 모드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저당 기어를 길게 가주기 위해서 변속을 최소화한 모드인데요. 요거는 캠핑 트레일러 끌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뉴 그랜저 스타일의 이어진 타입 송풍구가 팰리세이드에도 적용이 되었는데, 이런 디자인은 확실히 실내가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조작 버튼이나 공조 시스템은 기존 팰리세이드와 동일하게 가는 것 같은데요. 스티어링 휠도 마찬가지로 더 뉴 그랜저 IG에 적용된 것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핸들 리모컨과 패들 시프트 구성도 똑같네요. 버튼식 기어 레버와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도 동일하고 주변 패널 디자인도 거의 흡사합니다. 대신 컵홀더 수납판 커버가 가죽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센터에 쓰인 플라스틱? 그런 느낌의 커버였는데 가죽으로 마감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안쪽에는 가변식 컵홀더와 USB 충전구, 15W로 용량이 늘어난 무선 충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뒤쪽 콘솔 박스에도 보면은 USB 충전구와 C타입 포트가 있고, 글로브 박스도 기존과 거의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브릿지 타입 센터 아래쪽에는 12V 충전구와 USB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센터와 도어가 이어지는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기존 팰리에서 있었던 겁니다. 아마 신형에서는 색상 구성이 조금 추가가 됐을 것 같네요. 우드 가니쉬도 기존과 거의 동일해 보이고, 시트에는 릴렉싱 모드가 추가돼서 원터치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요즘 차박이 유행하면서 이 현기차의 이 릴렉싱 시트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 제가 아이오닉 5 때 이 릴렉싱 모드를 써봤는데 편하긴 하더라고요. 특히 이 썬루프를 열고 누워있으면은 그 어릴 적에 시골집 마루에 누워서 이렇게 하늘에 있는 별 보는 그런 감성을 느꼈습니다. 도어를 보면은 하만 커튼 스피커가 추가되었고, 내수 차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열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 차는 7인승이고요. 2열은 독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윙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되면서 편안하게 머리를 기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딩 버튼도 마찬가지로 있고, 3열 쪽에 저기 버튼들이 보이는데 열선이 추가가 됐습니다. 3열은 공간 때문에 승객을 거의 태울 일이 없겠지만 이렇게 엉따가 들어가서 승객을 배려했습니다. 2열 공조 시스템은 기존과 똑같고요. 북미형이라서 115V가 들어가지만 국내 버전에는 12V와 220V 충전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2열 독립 시트 옆부분엔 그물망이 쳐져 있어서 핸드폰이나 지갑 같은 거 소지품 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 도어 트림은 1열과 동일하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차별 없이 들어갑니다. 3열에는 열선, 편의 장비가 추가가 되었지만 공간은 좁아 보입니다. 성인 남성 기준으로 주먹 하나 들어갈까 말까이고요. 산타페, 소렌토, GB80 같이 3열이 있는 차들은 여자인 제가 앉아도 조금 불편했습니다. 트렁크는 역시 전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2열, 3열 자동 폴딩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접을 때도 천천히 내려가고 다시 이렇게 올릴 때에도 천천히 올라옵니다. 와, 확실히 고급스러워졌네요. 약간 GB80 하위 버전 같습니다. 루프는 스웨이드 같은 재질로 되어 있고 앞뒤 듀얼 선루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는 기존 팰리세이드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랜저스러움을 더한 것 같습니다. 특파원 말에 따르면 부스에 사람이 많긴 많았다고 합니다. 외신 반응을 봐도 디자인 면에서는 국내같이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데요. 댓글로 설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에스컬레이드보다 더 고급스럽다고 한 네티즌이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 에스컬레이드는 좀 선 넘었지. 아무튼 편의 옵션 면에서는 뭐 차고 넘치긴 하는 것 같은데 파워트레인 변화가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가 왜 나오지 않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 대한 예상은 이 위쪽의 영상을 봐주세요.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에 대해서 지금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마음 한뜻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신형 팰리세이드 실물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오프로드용 XRT 트림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북미 출시는 확정된 상태에서 국내에서는 출시가 안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물론 QX로 적용이 가능해진다면 위로가 되긴 하겠지만 정식 출시가 된다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팰리세이드는 앞으로 후속 모델 없이 전기차인 아이오닉 7으로 대체가 된다는 소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대라면은 좀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드는데요. 현재 기존 팰리세이드의 공장 단사는 5월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4월 6일 이후 주문량에 대해서는 페이스리프트로 진행이 되는 줄 알려졌는데 오늘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아직 구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원하는 옵션과 사양이 생산 계획에 없을 때는 페이스리프트로 계약이 됩니다. 단산이 5월 14일인 만큼 5월 14일까지의 생산 물량은 4월 중후반의 계약 물량으로 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계약 정보들이 정식 출시가 아닌 상태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임시 코드로 계약이 진행되는 만큼 그냥 계약 순번 표식이 아니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린 해외 사양도 내수용으로 환원되는 차이도 있을 것이고 정식 자료는 2에서 3주 정도는 더 기다려야지 믿을 만한 정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식 자료가 공개된 후에 카마스터를 통해서 트림과 옵션 결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거를 컨버전이라고 합니다.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의 경우 컨버전이 5월 셋째 주에 진행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